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인삼 생산지인 강원도에서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인삼밭입니다. 차광막 아래로 2년생 인삼 이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파리 곳곳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부서질 정도로 바짝 마른 부분도 있습니다. 연일 뜨거운 햇빛에 이파리가 타들어간 겁니다. 춘천의 또 다른 인삼밭은 군데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출하를 2년 앞둔 지난해 폭염 피해로 인삼을 뽑아낸 자리입니다. 5년생 인삼을 기르는 밭입니다. 지난해 고온 피해를 입은 곳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인삼 면적은 2천여 헥타르. 이 가운데 17%가 폭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평년 기온이 낮은 덕에 저온성 식물인 인삼을 재배하기에 최적화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의 평년 기온마저 높아지면서 인삼 재배 농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폭염을 맞았을 때는 보통 이제 광합성률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생산량도 떨어지고 잎 표면에 왁스층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인삼은 수확 주기가 긴 탓에 농가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인삼은 주로 4년생이 안 된 초년생입니다. 6년생이 되어도 인삼 크기가 작거나 아예 유통하기 전에 고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재배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정량 기준 미달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가에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인삼 이파리가 고온에 버틸 수 있도록 특화 비료를 농가에 도입하고 고온에 강한 차광막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돼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새로 지어진 섬강고등학교. 늦장 개교로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엔 공사비 체납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상태여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슨 일인지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장 개교로 빈축을 샀던 원주 기업도시 섬강고등학교. 3월 개교까지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대금체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원도급사가 재정난으로 자재와 장비 등을 공급한 하도급 업체에 돈을 주지 못한 겁니다. 확인된 체불 금액만 20억여 원에 달합니다. 지하에서 안반이 나온 데다 공사 막판에 기한을 맞추려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비용이 늘어 손실이 났다는 게 원도급사의 주장입니다. 이윤이 없는 설계 변경, 막말로 얘기해서 하도급 업체가 일한 단가로만 찐 거예요. 이 우리 원도급사는 거기에 세금 내고 거기에 법인세 내는 돈을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아야 하는 건 업체들뿐만이 아닙니다. 발주처인 강원교육청도 준공 전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정산되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업체들에게도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기성금을 잘못 산정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발주기관이라서 지금 직접적인 채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채무는 없고 원도급사에 저희가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경고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원도급사는 일단 다른 공사 현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오는 7월까지 밀린 돈을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선금 최대 지급 비율을 100%까지 늘린 상황이라 일단 돈을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대금 돌려막기로 또 다른 체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급 공사가 예산 과다 집행으로 체불 사태를 더 악화시키면서 애꿎은 영세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근 강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1억 원에 달하는 수표 여러 장과 적게는 1,000만 원부터 수천만 원이 넘는 수표들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 합쳐 6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강릉경찰서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억 9천만 원을 회수한 겁니다. 이들은 카드를 배송한다고 연락해 스마트폰에 앱을 깔게 하고
이를 미끼로 수표를 발급받아 전달받는 방식으로 모두 6명에게 8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어플을 깔아서 자기들이 악성 코드가 명의登録된 거 맞는 것 같고 악성 코드가 깔렸는지 확인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저희 핸드폰에다가 서로 연동하는 같은 그 은행 어플이나 그런 쪽은 다 삭제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깔려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경찰은 검거된 남성 가운데 1명을 구속했고 또 다른 남성 1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현금 이체나 인출을 요청하는 사례는 절대 없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오는 대출 권유는 무조건 재확인이 필요하며 속아서 돈을 송금했을 경우 30분 내에 신속히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액 인출 1,000만 원 이상 은행에서 할 때는 저희한테 경찰과 112 신고를 해줘라. 그럼 우리 지구대나 파수 직원들이 나와서 용처를 좀 물어보고 그런 단계에서 한 건이라도 예방되면 좋지 않냐. 한편 지난 한 해 강릉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4억 원이었는데 올 들어 현재까지 30억 원을 넘기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당 새신안 등에 대한 여론을 살피기 위해 전국을 순회 중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강원도를 찾아와 김진태 지사와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기 포천과 가평은 강원도와 가까운 만큼 가평과 춘천을 잇는 GTX-B를 비롯해 포천 철원 고속도로, 오색 케이블카 등 강원도 수검 사업들이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47% 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강원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는 지난 도정으로부터 1조 원의 빚을 물려받아 3년간 빚을 갚기 위해 고생 중이라며 이 와중에 수백억 원이 들어갈 민생회복 쿠폰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도의회 절차 등이 필요해 여러 달이 소요된다며 민생회복 취지에 부응하려면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연 재료로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우리의 국토 골격을 형성하는 백두대간에 대해 강릉 자병산 한라시멘트 노천광산과 도로 70여 곳, 철도 노선 6곳 등으로 훼손이 이어져 지난 2011년부터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 나무 등의 자연 재료를 이용해 복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원주형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생태, 문화, 관광 측면을 고려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원주 출신의 윤창열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창열 실장은 원주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 인사로는 홍천 출신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행안부 차관에 강릉 출신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강원 방문의 해 7월 추천 여행지로 동해 묵호 돛제비 축제와 홍천간 별빛 음악 맥주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에서 열리는 묵호 돛제비 축제는 국내 유일의 도깨비를 주제로 한 행사입니다.
홍천간 별빛 음악 맥주 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 공장과 다양한 양조장이 자리한 홍천에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횡성 갑천고등학교가 국제 모빌리티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횡성고는 다음 달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일반 고등학교인 갑천고등학교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며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 드론 항공, 자동화 로봇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허단지 조성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 육성이 가능해지고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염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위치해 철거기로에 놓였던 봄내 체육관 건물을 사실상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환경부 위해성 평가를 활용해 체육관 시설을 유지하면서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춘천시와 국방부는 내일 봄내 체육관 주변 토양 오염 차단막과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이 대만 현지의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지역 관광지 소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활동은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여행사의 동해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재단은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 별류천지 등 다양한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